의원님 봄인 것 같습니다. 네. 옷을 보니까 옷이 너무 화사해가지고 의원님 옷을 보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보였다니까 참 좋네요.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예. 요즘 네. 바쁘시죠? 그렇죠. 새해 행사도 다니고 또 2월달에는 행사들이 많아서. 척사대 요즘 많아가지고 네. 많이 다니시죠? 네. 예. 의원님 의정부 옷을 2011년도에 돌리셨죠? 네. 그때 제가 참 뭐랄까 의미 있게 봤는데 네. 그 다음 또 돌리신 적이 있나요? 올해 준비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는 돌리지 왜 못했어요. 못 돌렸나요? 돈이 없었어요?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선거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부끄러워서 예. 이 마누라 빚이 돈이 좀 예.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이제 갚고 마무리할 시점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서를 내놓을 생각이십니까? 지금 4월로 좀 4월. 그때 처음 돌릴 때 예. 겨울에 돌릴 때 너무 고생했어요. 추워서. 본인이 직접 돌렸었죠? 같이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이 도와주고 예.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벌써 선거 때가 돌아왔냐 이제 그렇게 예.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 의정보고서 보고 되게 반가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인 것 같다.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의원님 중에서 의정보고서 돌리신 분이 있나요? 두 분 있었네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의정보고서를 돌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신 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 보전들이 다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지만 이제 우리 시의원이 360이라고 하는 한정된 돈 안에서 본인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역 구민들의 표수를 다 찍기는 사실 비용이 좀 감당하기 어렵죠. 사실 시의원이라고 하면 의정보고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의 소통수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죠. 경기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의정 활동비가 인상됐잖아요. 네네.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많이 여쭤보세요. 네. 월급이 이제 저희가 뭐 다 아시니까 네. 7, 8천 네. 되는 걸로 알고 계셔서 네. 이제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받고 있고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면 많이 놀리시기도 해요. 그거밖에 안 받냐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천시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요? 부천시는 제가 이제 그 부천시 소재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다녔고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부천의 이제 지역 시민사회 단체하고 같이 대학교 다닐 때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건가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지역 시민사회 단체 연대 활동이 좀 생기게 되고 그 대학교 다닐 때 사이에 어떤 불만이 있었나요? 학생 운동할 때?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한총련의 연대 문제가 좀 96년도에 많이 불거졌었고 90년대 초반에 5.18 특별법 제정을 제가 처음으로 사회 문제에 많이 하게 됐죠. 기독교 청년연 단체에서 그 운동을 하게 되면서 학교 들어와서 저희는 학생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래서 시작을 한 거고요. 사회적으로 지성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우리의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시의원 활동한 지 벌써 3년이 돼 가는데요. 네. 언제 보람을 느끼시나요? 제가 이제 민원을 주로 받게 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이 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쁘게 생각을 해요.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주고 다듬어주고 또 더불어서 민원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우리 부흥시장에 보면 말씀을 못 하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박스 줍는 할머니가 계세요. 폐지 줍는 할머니. 네, 폐지 줍는 할머니 계시는데 선거 때 이제 그분도 알게 돼서 했는데 지금도 이제 간혹 밤늦게 가다가 만나면 반가워서 막 악수를 하거나 주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서 전화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소수정당으로서 진보정당으로서 의원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스럽죠. 민의는 해결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아까 말한 최후의 보루로서 찾으시니까 그래도 해결해 준 게 있다면 한 예를 들어 주신다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거는 아니에요. 소소하게 공원에서 뭐 의자를 색칠해 달라는 거, 신호등의 문제, 학교 앞에 방지턱 문제, 그리고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그 동에는 찍히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거나 그래서 이제 기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탁은 저는 기꺼이
받습니다. 이분이 일할 수 있게. 그분이 일을 해야 사실은 자립하거나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은 꼭 써줄 수 있으면 공무원별로 해달라. 뭐 조건도 되고요. 뭐 이제 그런 부탁들이 주로 많고 좀 더 뭐 크게는 뭐 심지어는 저한테 인사청탁도 온 적이 있죠. 좀 깜짝 놀랐죠. 해드리고 싶어도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조례, 입법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조례 만든 게 있나요? 조례를 준비했었던 것이 SSM 조례 관련해서, 우리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했었는데 사실 그게 다 막혔죠. 지원센터는 이제 굳이 시에서 발의한다고 하니 굳이 의원이 발의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안으로 마련되는 좋다고 하는지 그쪽으로 같이 합의를 했고요.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지원센터 조례는 지원센터만 됐습니다. 그것은 좀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나 조례를 준비했던 사람도 좀 미숙했고 그것을 바라봤던 분들도 서로가 좀 공유를 못해서 반쪽짜리 전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꼭 권리보장에 관련한 내용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시도서관 말고요. 작은 도서관이 많은데 사실 체계와 정비가 좀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도서관을 지원하기에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작은 도서관 지역 동네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들이 체계와 절차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시립도서관처럼은 못하겠지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 관련된 조례 준비하고 있고 그전에 여성발전 기본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전면 개정해서 새롭게 제정을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같이 준비를 했고요. 부천시 의원 중에 여성 의원이 꽤 되지 않습니까? 여성 의원들이 활약이 대단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18대 대통령도 여성분이고요. 여성 어떤 의원,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대사라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 업무에 대한 편견 없이 동일한 비율과 동일한 숫자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선진국의 업무와 정치 형태라고 바라보고 있고 예전에는 여성, 어머니라고 하면 한정된 구분이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이름의 한 단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보살핌, 좀 더 세밀함, 세심함, 뭐 따뜻함, 돌봄 이런 것들의 영역이 오히려 지금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더 많은 필요로 하지 않는가 지금 생각이 교육하고 교육이 상당히 지금 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성 정치인들이 더 필요하고 뭐 역할이 대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측면이라고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이 더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회 업무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좀 구분되어졌잖아요. 지금은 맞벌이가 굉장히 많지만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집안 업무를 맡고 남성이 이제 경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보육 문제를 엄마가 다 책임지는 형태가 됐었죠.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여성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나 시정질을 하거나 업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걸 보면 기존의 남성들이 볼 수 있는 테두리에서 조금은 좀 더 구석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는 장점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좀 더 빠른 활성화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과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김은혜 의원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기억나는 거 왜 그렇게 많이 캐치프레이즈 많이 내놓으셨나요? 그럼 표가 모일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캐치프레이라고 하는 것은 제 정책적인 방향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미지 형상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제가 이 정도의 내 정책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겠다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상계 전략에 따라서 좀 바꿨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그 다음에 부천을 교육, 보육, 행복도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소리 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갔죠. 근데 사실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그 유권자들에게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똑소리 이렇게 그런가요? 의원님 시연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실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꼭 타이틀을 달아서 교회 안에서 성직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직자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부천 지역에 자연스럽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게 됐고, 저도 이제 부천시 공무원 노조에서 상간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1기로 처음 발족할 때 이제 그때 좀 일을 했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일도 했었고요. 공무원 세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공무원을 좀 이해하게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네. 시각, 우리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돈, 우리 세금으로 니네 월급 주는데 니네 이렇게 하냐. 사실 공무원은 가장 그 말씀을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직접 그분들과 일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성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크나큰 과제는 같이 인식해야 된다고 해요. 그분들의 어려운 지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부처 전반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려있지 않으면 시민은 그 누구도 그 열림을 혜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의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견제 감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의 상황과 실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행했던 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공무원과의 갈등은 제 스스로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나 공무원들은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 만남을 안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개인적 만남을 하게 되고 친분이 쌓이게 되면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 인사청탁에 시의원들이 개입한다는 말이 있고 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으로 도움을 주신 공무원들은 또 시의원한테 자료, 정보도 주고 이건 뭐 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문제죠.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일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자격인 거고, 공무원도 시의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말로 행정적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정경유착의 고리처럼 권력의 고리로 이어지는 것. 그러면 그 공무원이 사실은 그것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줄타기식의 인사인데, 그런 것들이 시민의 올바른 시민 서비스가 될 수 있겠느냐. 이너스클 해가지고 시의회, 고위공무원, 시장 자기들끼리 입만 맞추면 된다. 그런 시각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또. 담백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문제가 된다. 제가 전반기에 뭐 단적으로 어떤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느꼈던 이제 소감은 뭐였냐면, 기존의 기본 질서나 체계를 잘 몰랐던 건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관계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할 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할 때 이제 느낌이 딱 다른 건 뭐였냐면,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뭐 인허가권을 공무원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뭐 개인의 관련된 일들을 연결하면 좀 더 쉽게 풀린다던가. 근데 도대체 나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알아야 그걸 좀 막아보든지. 알겠죠. 지나니까 알겠죠. 막아보든지 할 텐데, 사실 행정복지라고 할 때는 좀 단적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지점은 없었는데, 건설교통에서 제가 몇 가지 사안을 느낀 게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지만, 건축업자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부천역 근처에 보면 이런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이 막 허가가 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조례로 이제 정하잖아요. 1:1로 하자, 0.7로 하자, 0.5로 하자. 그게 이제 로비가 들어간다 이런 건가요? 그거는 어느 입장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시민은 1:1이 좋은 거고요. 건축업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붙일 때 시의원은 어떤 입장이어야 되느냐. 저는 시민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거주하는 시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전 명확하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뭐 청탁의 문제, 비리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관점을 흐려질 수 있는 거죠. 약간 단일 후보로 갈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만수 시장님이 그 단일 후보로 시장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로 봐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한번 두 차례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그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러나 그것 또한 각 정당과 그걸 바라는 사람과 또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어쨌든지 간에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야권 단일 후보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어떤 자당의 이득을 취하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좀 더 많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투표를 하는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을 덜 주고 명확하게 뽑힐 수 있는 사람을 좀 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얼마 전에 이제 소통하는 시장으로 책도 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출판님이 가셨죠?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어요? 당연히 약간 단일 후보인데. 네, 뭐 단일 후보라 하더라도 시정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져야 되겠죠. 네, 뭐 지지하는 마음은 있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잘못한 게 있다면 야권 단일 후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줄 수는 없는 걸 생각해요.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야기해 주셔야지. 자꾸 궁금하잖아요. 네, 잘했다 잘못했다 기준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지점은 있어요.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면 어쨌든 김만수 시장님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또 그리고 그분의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당대당의 여러 가지 논의와 그리고 그분이 이제 활동했던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 지지를 해줬는데 실제로 제가 느꼈던 소통과 시장님이 말씀하신 소통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말 그대로 시장님은 그것이 시민과 소통하는 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진정한 소통은 내가 원하는 정책을 내세워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 부담감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것은 시민들이 다 알아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김만수 시장님 죄송한데요. 뭘 소통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은 시의원으로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또 정보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시의원들, 우리 시민들 잘 모르거든요. 시의원이 봤을 때 이건 정말 소통이 안 됐다. 신호 복개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호 복개천에 관련해서 아주 극렬히 반대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의원으로서 제 개인적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신곡 복개천에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천만이 있지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주로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소통한다고 동별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주지 않는 거죠. 복개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뉴타운을 반대하는 비대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니네 반대하는 사람은 뉴타운을 반대하기 때문에 복개천을 반대해, 이렇게 바라버리면 결국은 시민을 시장에 내는 공무원이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출발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원천이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15년을 소통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현 시장님이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할 때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1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신곡 복개천의 얘기가 홍 시장님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때 뉴타운과 결부돼서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주민을 설득해야죠. 그것이 좀 1년, 2년 늦추어진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를 규정해서 단정적으로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치부를 당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신곡 복개천의 여러 가지 시에서 내놓은 플랜 내용들을 봤을 때 생태하천이 아닌 문제, 그리고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규격의 폭 문제,
다 공무원이 인정했거든요. 주차 문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추진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추진하는 거죠.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까지 전달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도 얘기했지만 침수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처치하고서라도 이 복개천을 복원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만 많이 오면 잠기는 이 몇백 세대 가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복개천 이야기는 네. 한도 끝도 없고요. 저도 네, 내년에 네. 가는데 정말 의원님의 네. 의중을 제가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네, 또 네.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분들이 도전하시라고 하시면 네. 예. 너무 도전하십시오. 저도 네. 주민이니까 네, 도전하시란 네.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도전하세요. 꼭 도전하겠습니다. 예. 내년 선거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욕심을 낳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실제로 예비선거가 돌입이 되고 선거운동이 돌입이 되면 그때는 다시 후보자의 역할로 돌아서겠지만 이 임기 안에 정말 주민을 사고자 했던 일들을 최대한 마무리 짓는 것 저는 그것이 내년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공천제를 너무 섣불리 폐지하는 문제는 좀 섣부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이제 겨우 공천제를 실시한 게 7년이다. 그러면 13년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천제의 문제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문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천제를 실시하고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좀 올바른 방향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안에서도 책임 정치를 하자고 그랬지 정당 정치를 하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올바르게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또 다른 국회의원 밑에 도의원 밑에 시의원의 형태로 되면서 시의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이제 발생되는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 조정자의 역할과 그것이 안팎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각 정당 내에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사실 내려놔야 될 문제인 거고 에서는 사실 공천제 문제 이런 내천 문제가 사실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 시절에 저희가 이제 강하게 요청을 했죠. 공천제를 해야 되고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각 정당에서 표명하는 정책들이 달라서 지방자치 안에서도 책임지고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정당 간 싸움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회복하는 거냐에 대한 토론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회생의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대로 유지는 아니겠죠. 좀 변화는 있지 필요하겠죠. 예. 네. 의원님 뭐 의정 활동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이럴 건데 뭐 네. 하시는 운동이 있나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저는 많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제 뭐 걸어서 가거나 산을 가거나 하는데 요즘 이제 추워서 산에 못 가서 새롭게 시작한 운동이 맵시 무브먼트, 맵시 무브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몸살림의 운동에서 이렇게 파생된 건데 골반을 중심으로 잡아서 운동을 하면 몸이 이제 바로 세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맵시 무브는 어깨를 반듯하게 펴야 우리 전신에서 끝까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런 운동과 요가도 좋아하는데 네네. 남자들은 빼놓을 수 있는 게 야구, 축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FC 그 축구 많이 하는 상당히 열망을 했는데 네. 들리는 그때 이야기가 의원님이 반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물어봐 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예. 저는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 저한테 찾아와서 왜 반대하느냐, 의견이 뭐냐, 이유가 뭐냐를 단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았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기권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건설교통이지만 정반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의 막바지였죠. 막바지 회기가 다가왔을 때 FC가 이제 내셔널리그로 진입하면 문제가 올라왔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프로로 진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준비 없이 내셔널리그로 진입을 하든 어떤 과정을 준비하더라도 충분한 내실과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추진하다가 많은 실패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FC가 뭐 프로로 진입해서 구단주가 부천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상임위로 옮겼는데 갑자기 프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한다면 뭐하러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뭐하러 그 보고사항을 합니까? 프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스폰을 받고 어떤 과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장기 플랜을 좀 적어도 내놓아야 우리가 세금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가다가 실패로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매년 수많은 아주 몇십억의 돈을 쏟아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결정은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 가정 한마디 밟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축구인들의 꿈을 무시했다라고 바라보면 그거는 저희들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류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부천FC 곽경근 감독님을 초대했는데요. 네. 그분도 이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과정을 거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니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출발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부천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이런 건 꼭 지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 안에서는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 FC가 프로로 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재원적인 문제, 인재 문제부터 해서 많은 게 있겠죠. 뭐 시에서 저는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부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했으면 정말 이것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또한 부천시가 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특별시로 우리가 표방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부천시 이름을 날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한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 FC 축구단이 시민들을 우리 주주로 모시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부천 시민에게 확 열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제대로 얘기하고, 이 운동권도 보면 이 체육계도 보면 항상 정치판이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팝을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 부천 시민의 축구단으로 사랑받고 커나갔으면 좋겠다. 의원님한테 많은 팀을 던졌는데 네. 의원님 통합진보당이죠? 네네, 통합진보당. 지금 대표가 누군가요? 이번에 새로 선출했는데요. 네. 이정희 대표님이 되셨어요. 이정희 대표님 정파를 떠나서 네. 스타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스타가 됐잖아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정희 대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렇게 국 대표를 만났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뵐 기회가 거의 없었죠. 이 책을 보고 좀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국회의원 할 시절에 우리 통합진보당에서 당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가장 촉망받는 정치인의 1순위였고, 그리고 정말 아끼고 싶어하고 지원하고 싶은 정치인의 1순위였는데 우리가로 알려내지지 못하는 언론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진솔하고 솔직하고 노동자 선민에 섰던 그런 정치인이 이제 한순간에 좀 아픔을 겪어야 하는, 오해를 받아야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질문에 솔직한 답변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의회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요. 많은 일을 하고자 했으나 사실 제 역량도 부족하고 좀 초선이라 우왕좌왕도 많이 해서 사실 원하는 만큼 다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의 끝만은 여전히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은 1년 조금 더 넘은 시간 동안 우리 지역구에서 그리고 부천시에서 정말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재선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제가 남은 임기는 딱 1년이다 생각하고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그리고 전화 주셔서 어려운 지점들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주민분들의 진정한 벗, 동생, 여동생 또는 누나와의 같은 역할들로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29명의 우리 시의원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 그 마음들이 변치 않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책찍질해 주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시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네.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음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이 많죠? 아니요. 또 말씀도 잘하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부천 시민이 김은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